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 상장이 안 된, 이제 네. 곧 상장이 될 정말 따끈따끈한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대세 숏폼 비디오 회사인 콰이쇼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리바바의 자회사인 개미금융, 네.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이제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이번에 거기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청량 열기가 뜨거운 회사가 있습니다. 콰이쇼라고. 네. 그래서 그 숏비디오죠. 이 1등하는 회사는 바로 틱톡이고, 네.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핑계 삼아서 제재를 한, 네. 그것 말고 이제 2등하는 회사가 바로 콰이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2월 5일에 상장을 해요. 네. 그래서 1월 말에 공모를 끝냈고, 그 공모가 이게 거의 아리바바의 개미금융 수준의 청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열기가 뜨겁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뜨겁냐 했더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중국은, 우리는 지금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러지만 중국은 이제 숏비디오가 대세입니다. 15초짜리 영상.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제 뭐 그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전자상거래를 하지는 않고 있고, 근데 중국은 라이브 마케팅. 이제 이게 전자상거래를 실제적으로 동영상에서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켓이 굉장히 큰데, 이런 회사들이 상장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장을 하니까 이제 퍼스트 러너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탄센트가 어떤 회사냐고 그럴 때 우리는 뭐 카톡 하는 회사하고 게임 회사를 하는데, 지금 탄센트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투자하는 회사가 260개가 넘는 네. 사실은 투자 회사예요. 뭐 벅슈에셔 같은 투자 회사. 그렇죠. 네. 근데 탄센트가 투자한 회사들 치고 실패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는 탄센트가 22% 지분을 갖고 있어요. 탄센트 사단이군요. 이게 그렇죠. 회사가. 예. 그래서 그 탄센트의 후광을 이제 입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도 지금 콰이쇼 같은 이런 회사들은 워낙 가입자가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서버 비용 대느라고 적자가 계속 나요. 흑자가 안 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가능성, 상업화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밸류를 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콰이쇼를 보는 이유고요. 그래서 그 회사 코드는 01024 코드 번호 나왔어요. 그 콰이쇼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지금 115위안에 이게 그 공모를 했고, 2월 5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보면은, 뭐 기업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지만 사장을 좀 봐야죠. 네. 그 사장이 아주 재미난데, 이 30대들이 저지른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네. 그 창업자 두 사람이 사장 회장을 하는데, 수화라는 사람이 38살이에요. 그리고 정이샤오라고 하는 이제 동업자가 36살, 2살 차이 납니다. 또 스타트업의 신화가 또 등장했네요. 그렇죠. 30대에 이제 두 사람이 있고. 근데 또 보면 이게 미국도 보면 이제 뭐 하버드 출신들이 창업해가지고 스타트업에서 대박낸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거지만, 중국도 또 역시 또 칭화예요. 칭화대. 네. 그래서 지금 회장인 수화도 칭화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CFO라고 그럴까, R&D하고 요걸 담당하는 그 천딩자라고 하는 친구도 칭화대학 나왔고. 그래서 칭화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사고를 쳤다. 신화가 지금 공대가 강하죠, 굉장히. 그렇죠. 네. 상경하고 이공이 셉니다. 그래서 북경대는 문사철. 네. 이게 세고 법학. 네. 그리고 이제 그 칭화대는 경제경영. 그다음에 20. 네. 요게 이제 세죠. 그리고 이제 누가 투자를 했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선수는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6번의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그 홍산즈번이라고 중국 대표적인 벤처가 들어왔고, 맨 처음 들어왔고, 네. 여기에 탄센트가 들어왔고, 바이두가 들어왔습니다. 탄센트랑 바이두가. 그래서 이제 선수란 선수 다 들어와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투자가들, 그 미국의 캡탈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 캡탈이 제일 많이 투자를 했고, 두 번째 그 싱가포르의 타마섹이라고 국가 펀드가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국가 펀드, GIC하고 타마섹인데 얘들이 들어왔고, 거기에 쌍벽을 이루는 GIC, 싱가포르 투자청 자금. 이것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 투자청 네. ADIA 얘들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대표적 국부펀드도 다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들어왔냐를 놓고 보면 지금 월간 이용자 수가 7억 6천만 명.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정도 보면 3억 명. 이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플랫폼, 미국 인구의 2배가 되는 가입자를 가진 플랫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장률을 보면은 이게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49%. 그래서 매출액이. 네. 근데 적자 폭은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적자 폭이 커졌어요. 그만큼 많이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네.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동영상을 저장을 하려면 용량이 엄청나죠. 서버 비용도 많이 들어갈 그렇죠. 거고, 그 IDC 마케팅비 센터나 들어가고. 이게 이제 서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 먹는 하마다. 그렇지만 이제 돈 먹는 거는 아니고 적지 않았는데 그 대신 지금 보면은 이제 라이브 요게 전체 한 6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홈쇼핑 같은 이제 온라인 같은 것도 다 하고 있고 비즈니스가. 근데 이제 이게 왜 이게 의미가 있냐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런 그 숏비디오 이게 지금 가입자 수가 7억 명이 넘어가고 있고 인구의 절반이 이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한 몇 년 전에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수도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운전수가 차를 세울 때마다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불안하시겠는데. 그러고 자기 혼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교육이 안 돼 있지만 손님이 탔는데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보냐.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웃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 출장 가서 돌아올 때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못 이겨서 그 스지한테 니칸씨 너 뭐 보니? 그랬더니 너 이거 안 보냐고. 그게 바로 이게 숏비디오예요. 틱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그 엔터테인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는 시간이 이게 점점 그래서 2015년 대비해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그 시청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됐고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에서 하는 것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메신저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숏비디오가 2019년 1월에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에서 12%를 차지하다가 2020년 3월에 이게 26.6%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이게 늘었다는 거죠.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점유율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국민 대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콰이쇼를 보면 2019년 9월 달에 한 4% 정도 점유율을 가졌다가 지금 7.2%로 확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장도 커지지만 그런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2등을 한다고 그러는데 1등은 또우인입니다. 바로 이 장임이 만든 그 회사가 1등을 하고 있고, 콰이쇼는 이제 그 나중에 그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입자 수를 보면은 또우인 1등하는 놈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5억 1천만 명, 그리고 콰이쇼가 4억 2천만 명 정도. 근데 성장률을 보면 콰이쇼가 26%, 또우인은 한 5.6%. 그래서 이제 둘이가 경쟁 상대인데 보면은 역전할 수도 있겠네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월간 이용자 수로 놓고 보면 계속 이제 갭은 이제 유지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일간 사용자도 보면 갭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 2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지금 2등이 열심히 이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략 그 한 1억 2천만 명 정도? 그 정도 아직도 가입자 수의 차이는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우인이 틱톡의 중국 버전. 그렇죠. 네. 근데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틱톡의 장이밍을 보면 이 83년생이에요. 그래서 30대들이 사고를 쳤는데, 그래서 난카이 대학을, 천진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그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중국의 이런 그 스타트업들의 스타들을 보면 다가 경험이 있어요. 그게 맨땅에 헤딩하는 게라지에서 이게 창업한 게 아니고,
지금 장희민 같은 경우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창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의 아이디어를 갖고서 중국에서 정착시킨 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콰이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장하고 동업자, 창업자 2명 다가 보면 이 구글을 하고 바이두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줌 대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고 이런 베이스 하에서 이제 빅히트를 친 거죠.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다 갖고 그렇죠. 창업을 해서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도인하고 콰이쇼하고 약간 다른 점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정보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왼쪽이 도인이에요. 한 개씩 보여주는 거예요, 도인은. 그래서 도인도 사실은 콰이쇼하고 비교를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올드해졌다. 네.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대신 오른쪽이 지금 콰이쇼인데, 콰이쇼는 정보 검색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좀 젊은 감각에 맞게. 네. 그게 같은 이 비디오지만, 라이브지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좀 트렌드 하나가 느끼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콰이쇼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되면,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라이브 한 사람한테 이제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상을 줘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상이 이제 모이면 그게 이제 수입이 되는 별풍선? 뭐. 별풍선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화면 구성도 보면 이게 왼쪽이 도우인이고 오른쪽이 콰이쇼인데 도우인은 보면 조금 이제 올드한 맛이 나죠. 네. 근데 콰이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젊은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스타가 이제 거기서 라이브 마케팅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스타가 팬이 몇 명 있냐, 네. 팔로워가 몇 명 여기 중요하죠. 근데 이제 도우인은 이 기업 고객이 많아요. 그래서 인민일보 뭐 이런 데들이 많고 이제 이 콰이쇼는 개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큰 거는 이제 먼저 먹어갖고 개인들을 상대로 개미들을 상대로 했는데 이게 지금 탑 10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스타가 5,119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게 있고. 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왕홍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왕홍이죠. 네, 왕홍은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네. 하는 건데, 도우인에서 그건 비디오 인플루언서라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그 2020년 3Q에 그 이제 유입량으로 놓고 봤을 때 도우인하고 콰이쇼의 탑 10, 네. 그 키 온라인 리더, 이제 왕홍들을 보면 지금 콰이쇼, 도우인 같은 경우는 1233만 명. 그리고 콰이쇼는 1등 하는 사람이 879만 정도.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나긴 나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선발자의 이건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 왕홍들이 탑 10 안에 들어가면 300만 명 이상의 이제 팔로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이고 비즈니스고 뭐 이제 그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상을 주는 거, 그 잘했다, 확률 잘했다면 그것도 이제 랭킹이 쫙쫙 나오는데, 네. 그 1등 하는 사람이 콰이쇼 같은 경우가 127만 한 달에 네. 127만 양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170만 곱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억대 벌이가 이제 그냥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금액이.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놓고 보면 이제 이 라이브 쪽에서 이 돈을 많이 버는 중국이 대세가 그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콰이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었기 때문에 라이브를 세게 했다가 이제 지금 그 원래 강사였던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이게 커지니까 이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틱톡도 라이브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그림이 지금 거기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거기서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뭘 많이 파냐를 놓고 보면 네. 이게 이제 재미난 건데, 그 콰이쇼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음식, 네. 이제 간식거리 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팔고, 이제 도우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약간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약간 달라요. 다른 아이템을 주로 이제 그 많이 하는데, 네. 근데 객단가는 굉장히 싸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고, 그래서 지금 콰이쇼에 광고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콰이쇼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이라든지 신발, 뭐 가죽 이런 제품이 많고, 또이는 라이브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재미난 게 피부 관리, 미용 네. 이거를 지금 많이 해요. 이 두 개의 사이트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충돌을 안 하고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게 좀 다르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콰이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패션에 민감하고, 네. 이제 또인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 미용 이런 쪽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000만 명 이상의 이제 1000만 이상의 클릭을 가진 말씀하신 강한 인플루언서가 몇 명이나 되냐. 근데 이걸 보면은 지금 콰이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약해요. 한 15.4%밖에 안 되는데, 지금 또인 같은 경우는 선발적 입담 70%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큰 인플루언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또인이. 네. 그래서 상장하면 이게 빅이 뜰 건데, 여기 상장 안 하는 틈을 타서 지금 콰이쇼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엄청난 효과를 받고. 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제 누가 이걸 진짜 많이 보냐인데, 이게 지금 젊은이의 푸른 것이 24세 이하하고 30세 이하가 전체의 50%예요. 젊은 층들이 많이 보네요, 쇼 플랫폼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베이징, 상하이, shenzhen 같은 초대형 도시가 있고, 이제 1선 도시가 있고 2선 도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초대형 도시보다가 1선 도시, 2선 도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급의 대도시, 여기서 이걸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학벌로 보면, 네. 지금 이제 또인 같은 경우는 먼저 선발자이기 때문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많이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콰이쇼 같은 경우는 이 중고졸, 네. 요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의 사이트의 컬러가 확연하게 지금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소비 능력을 보면, 네. 이 라이브를 했을 때 1000위안 이상, 그 다음에 이제 200원에서 1000위안, 그리고 200원 이하,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콰이쇼 같은 경우는 200원 이하가짜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또인 같은 경우는 1000원 이상, 이제 요게 좀 많고. 그러니까 시청자층을 고려한 금액대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 소비 능력도 조금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콰이쇼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시장으로 전체로 보면 1선 도시가 많다고 그랬는데, 콰이쇼는 또인 같은 경우는 이 3선 도시가 많고, 지금 콰이쇼 같은 경우는 2선 도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도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두 놈 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광고를 유치를 하고 이걸 계속 보게끔 하는 게 알고리즘을 써요. 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두 개 회사가 다가 그런 알고리즘을 전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푸시를 해주는 그 회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갖다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툴을 이용해서 이제 한다는 것이고, 이게 또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은 지금 반독점법 문제가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장제적인 이제 리스크이긴 하고.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은 광고 수입이 주인가요? 광고가 가장 많죠. 네. 광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마케팅을 통한 네. 이제 홈쇼핑. 네, 거기에서 약간 그렇죠. 그게 받고 있고요. 수수료 받고. 그렇죠. 뭐 그런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억 명 가까운 가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장성이 굉장히 높고, 이 6억 명이 다가 20대, 30대가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에게 청약이 많이 들어갔네요. 내가 쓰는 거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어쨌거나 이건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고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뭘 던져도 다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청약을 얼마나 했냐 그러면 1200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청약 금액을 보면 140만 명이 이제 청약을 했어요. 뭐 홍콩이 한 280만, 240만 뭐 그 정도 인구잖아요. 1200대 1이요? 그렇죠. 그래서 구매한 사람이 140만 명이 왔고, 거의 홍콩 인구의 절반이 청약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집 자금이 이제 1조 2,800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농부산천 얘기를 드렸지만, 농부산천의 경우를 보면
이게 70만 명이 청약했고 청약 자금이 6,700억 수준이에요. 거의 뭐 지금 2배 가까운 이 청약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만큼 이제 인기가 높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엔트금융 그 개미그룹이 155만 명에 1조 3천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개미금융 수준에 이게 돈이 몰렸다는 거죠. 개미금융은 전 세계 IPO 중에서 최대 규모였어요. 물론 그게 중간에 이제 마윈 사건 때문에 이게 흐지부지가 돼서 지금 돈을 돌려줬지만 그렇게 보면 역대로 지금 홍콩에서 IPO 할 때 청약 자금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게 사실 마케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이 큰 이벤트니까. 그렇죠. 돈을 쓰지도 않고도 그냥 그 틱톡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 막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꼭 먹고 알 먹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틱톡이 미국하고의 제재 문제 때문에 이게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치고 나갔고 또 이 청약 자금을 갖고서 이제 그 R&D 투자하고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서비스가 확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주가가 얼마나 될 거냐. 네. 이게 궁금한데 그래서 지금 뭐 비슷한 걸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 상장되는 비리비리 같은 중국의 유튜브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치라고 그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한국도 이제 많이 투자했다고 들었는데 후야라든지 또요 같은 네. 그 중개 사이트 뭐 이런 건데 그 평균으로 보면 물론 이제 비리비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6.4 PSR 기준으로 다 이익이 안 나니까 네. 6.4 적자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카이쇼 같은 경우 대략 이제 중국 뭐 IB들이 또 모건 스탠리가 예측하는 거 보면 한 PSR에 한 4.2, 4.6 정도를 보는 게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주관사를 모건 스탠리하고 이제 머린치 그다음에 이제 ICBC 공상은행 요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자기네가 예측하는 이제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한 5,400에서 한 7,400억 위안 그 다음에 이제 메릴린치 같은 경우가 5,040에서 7,080 그리고 이제 공상은행이 한 6,600에서 이제 8,200 정도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아직 그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레인지라고 하면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시가총액 수준으로 어느 정도냐면 12위에서 19위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대로라 그러면 이제 HSBC나 중국은행 요거보다도 시총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또 상장에 더 오르면 또 더 올라갈 그렇죠. 거고요. 네, 순위가.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계들이 뭐 얘기를 하지만 그 농부 산천보다도 시총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상장은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상장 후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여기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 바람이 있는 거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들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데이터 보호법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는 뭐 알고리즘을 갖고서 이게 그 동영상을 많이 보게 만든다든지 푸시를 해주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 데이터가 개인의 이제 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 제재를 건 거죠. 그게 이제 마윈도 걸려 있고 탄세도 다 걸려 있고 두 번째는 반독점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회사가 거의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부가 만만 뭐 언제든지 반독점법의 대상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광고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이걸 낚시 광고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것에 대한 제재 요거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액션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데이터 보호법이나 반독점법이나 이 광고 정책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이게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뭐 굉장히 섹시한 모델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리스크 팩터를 좀 깊이 좀 생각을 하고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좀 희망회로만 돌릴 뿐만 그렇죠. 아니라 항상 투자할 때는 리스크도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국내적 요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국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장도 어렵고 한데 이 회사에 대한 견제는 아직 예상하긴 좀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중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에 서비스하지 네.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은 아니죠. 틱톡은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미국의 데이터가 넘어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재를 하지만 그렇죠. 얘는 중국 로컬에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그 절묘한 타이밍에 또 네. 상장을 했고 네.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틱톡 문제는 그런 이제 국가 간의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틱톡은 한참 동안도 상장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살 수 있는 게 요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이제 숏비디오 관련되는 포트폴리오를 늘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요 회사를 사야 되는 네. ETF를 만들더라도 이제 이 회사를 편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곧 상장되는 2월 5일 상장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곧 상장되는 그리고 혹은 이제 영상이 나갈 때쯤엔 이미 상장돼서 어떠한 시장의 뉴스를 줄지 모르는 이 콰이쇼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